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화학적 거세를 넘어서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적용하던 것을 19살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령별로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들어 성충동 약물 치료 범위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확대 문제,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와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균 서울시립대 교수,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 교수님, 그 화학적 거세 확대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성범죄라고 하는 건요, 원래 재범률이 높습니다. 이게 50% 이상입니다. 근데 신고된 것만 가지고 50% 이상이니까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뭐냐? 지금까지 검증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발찌인데 저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 두 번째 옵션을 꺼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충동 약물 치료, 화학적 거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이시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수정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면? 연령을 확대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이제 피해자의 연령을 미국 같은 경우에 시행하는 주에서는 만 17세 또는 만 16세,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낮게 잡는 그런 추세들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만 19세까지로 늘리는 것은 좀 그 대상이 좀 넓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착이라는 게 입증만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집행만 잘 될 수 있으면 저는 부분적으로는 효력을 거두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 여러 가지 사정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성도착이라는 부분을 입증의 책임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입증할지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라고만 돼 있지 외국에서 사용하는 생물학적인 측정 도구들은 지금 국내에서 전혀 형사사법 제도 내에서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로 생식적인 여러 가지 성기에다 직접 부착하는 기기나 또는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것들을 현재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증이 사실상 어려운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을 뿐만.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별하는 문제도 있다는 이제 말씀이시군요. 네네. 우리 김 교수님, 지금 아까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제 부작용도 있고, 효과라는 게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된 거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봐도 됩니까? 성범죄는 원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병이 되게 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걸 우리 법에서는 성도착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도착증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 이게 그동안 내린 결론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걸 지금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약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성도착증에 관한 한 효과가 입증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성도착증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화학적 거세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인 좀 지지도는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게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냐, 잘 잡는 게 우선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조건 시대 흐름을 타고 포퓰리즘적으로 강하게만 나간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는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교정교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좀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재소자들 중에는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환자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를 자기가 어쩔 수가 없이 불가피하게 병 때문에 했다, 이런 종류의 인식이 번지면서 사실상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지력을 키우기보다는 지금 약물로서 어떻게 전자발찌를 피할 것이냐, 이런 것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물 치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은 더 번져나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재범 억제력이 있다라는 그런 검증된 자료들은 대부분이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가석방의 조건부로 집행하는 경우에 지금 협조를 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처럼 강제를 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자면 출소한 이후에 계속 약물을 해야 되는데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만약에 출소하자마자 광진구 사건처럼 그냥 한 달 만에 재범을 해버리면 사실 약물의 효과를 보기 전에 이미 범죄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계속 약물 치료가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이제 복역을 하고 나올 때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만약 이 사람이 교화가 되었는데 그 판결은 그 이전에 나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이것이 정정한 집행이냐는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발찌든 화학적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소하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그때 과연 이 사람을 전자발찌를 해서 내보낼 것이냐, 그게 그동안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화학적 치료를 해서라도 내보낼 것이냐, 이것도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냥 내보내야 됩니다, 이 사람을. 근데 이 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동 성범죄는 나이가 들고 철이 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력이 쇠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럼 이 범죄자들을 우리가 아이들 뛰어노는 곳에 옆에 둘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화학적 치료도 안 되고 전자발찌도 안 된다. 그럼 방법은 격리밖에 없습니다. 격리를 아주 장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선택은 딱 둘 중 하나입니다. 내보낼 거냐, 치료해서 내보낼 거냐, 아니면 계속 격리할 거냐. 결국 그것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물리적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리적 거세를 얘기하는 심정을 잘 압니다. 뇌수술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거세를 한다고 해서 재범이 없어지는 않습니다. 물리적 거세를 당한 자도 나가면 성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반드시 성기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세보다는 격리가 더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학적 거세 또는 격리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이 교수님은 또 새로운 다른 선택지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뭐 결국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제가 느낄 때는 제 입장에서는 화학적 거세나 외과적 거세나 다르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절망하는 사람이 재범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정교화를 시설 내에서 잘 시키느냐를 일단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지금 어떤 식으로든 화학적 거세도 절망하긴 마찬가지고 외과적 거세는 더욱더 절망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범죄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묻지마 살인범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로 들어온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성폭력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니까 자꾸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화학적 거세든 뭐든 좀 더 확실하고 엄한 법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시고요. 성행위를 통해서만 성적 쾌락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도 중요하지만 격리 정책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로 들어온 의견도 보겠습니다. 화학적 거세보다는 징역 기간을 늘려서 죄의 강도에 따라서 종신형에 처했으면 한다는 의견이시고요. 적극 찬성이다. 본인 스스로 자제를 못한다면 약물로 강제로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교수님,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의견을 보면 이제 워낙 이제 최근에 사회적 그 성범죄에 대한 그 경각심이 높아져서 그런지 하여튼 화학적 거세든 뭐든 그 격리든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사형 얘기까지도 나오는 판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동 성범죄를 줄이고 아동 성범죄를 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잠재적인 사람들의 범죄 의도를 좀 꺾는 거, 네.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환경이 좀 더 조성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격리 기간을 늘리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위험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위험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시행하는 보호 수용 제도 같은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 들고요. 피의자의 인권을 이제 더 이상 논하기 전에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보호를 국가에서 어떻게든 수용을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호, 격리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저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좀 입장, 대안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저는 화학적 것을 얘기할 때 항상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건 지금 재범에 대한 조치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아무리 잘해도 이미 피해자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초범으로 가야 됩니다.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되게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이 아동 성범죄에 관한 한 가지 대안으로 일단 아동 음란물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걸 잡아야 이 아동 성범죄가 줄어들고 재범의 문제도 해결되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싹부터 잘라내자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 관계상 오늘 토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